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4차 산업 인터뷰를 맡은 한선달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자, 여러분들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 하나로 막 불이 켜지고, 컴퓨터가 켜지고, 막 에어컨이 켜지는 그런 모든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지금 그 사물 인터넷을 리드하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만나러 왔습니다. 자, 감독님,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는 여기에 사물 인터넷을 하신다고 해서 들었는데, 사물 인터넷이면 제 머릿속에는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핸드폰 하나 갖다 막 에어컨을 켜고 컴퓨터를 켜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가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인터넷이라는 이제 가상 공간에다가 저희가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이제 올려놓는 작업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럼 올려놓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통신으로 이제 묶어서 이제 이런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물건들이 이제 인식할 수 있게 그런 작업들을 하는 역할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물 인터넷이 이렇게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평상시에 어떤 일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사물이 이제 세상을 인식하는 사물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제 카메라 쪽 이제 센서나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한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이제 그걸 이제 통신을 통해서 이제 묶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실제 구현하고 연구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뭐 이제 그런 카메라 앱처럼 딱 사람이 들어오면 얼굴을 보고서 막 이제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왔다 갔다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런 것까지 프로그래밍을 하신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시게 된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이 컴퓨터공학 전공이고요. 이제 박사 과정을 전자전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딱 들었을 때는 정확하게 이제 뭐 제 머릿속에는 이제 대기업들 같은 데서 있을 것 같은 그런 직업들인데, 이제 대기업에서 대가전기기기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에 연동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스타트업에서 이런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직업에는 어떤 영역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엔진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에서는 사실 이제 대기업이 사물 인터넷을 하긴 하는데, 이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것과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완전히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살려서 가전이나 스마트 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고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애드온 기능들이나 아니면 이제 대기업에서 내놓지 못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제품들을 많이 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개발한다는 게 그 대기업보다 더 야근이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보통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좀 개발이 빠르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내는데 이제 과정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통과해야 될 심사 같은 것도 많은데, 이제 스타트업은 그거에 비해서 좀 더 조직이 유연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 소통도 빠르고 이제 바로 만들어 보고 이게 맞다 싶으면 더 개발을 해보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폐기하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조직의 이제 이런 유연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물 인터넷에 관심이 많고, 저는 이제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핸드폰으로 딱 이제 뭔가 조명을 켜고 이런 것들, 막 최근에 막 이런 펀딩이나 이런 데에도 딱 핸드폰 갖다가 막 이제 집에 있는 전기를 켜는 무슨 이런 뭐 버튼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저도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싶고 테스트 해보고 싶고 뭐 이게 알아보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거는 배워보고 싶다면 어떤 공부를 제일 처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좀 광범위한 범위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직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센서들을 모아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든다, 이런 건 주로 전자과 쪽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통신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피지컬 월드의 물건을 이제 인터넷으로 올린다, 이런 작업들은 이제 컴퓨터 공학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IoT라는 게 이제 어떤 센싱을 통해서 주변의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인식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 물건이 인지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게 뭐가 다르다면은 이제 어떤 뜨거운 뭐
불 같은 걸 댔다고 했을 때 얘가 뜨거운 거를 아는 거는 이제 인지잖아요. 아니 인지잖아요. 예. 인식이죠, 인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뜨거워하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인지인데요. 이제 저는 제가 이걸 그럼 이런 게 것도, 지금 네. 얼핏 들었을 때는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내용들 같은데 이제 네. 화재 경보기 같은 경우는 맞아요. 이제 불을 딱 감지하면 네. 바로 이제 경보가 울리고 그게 신호가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사물 인터넷인 거예요? 예, 일종의 사물 인터넷 중 하나죠. 그것도 이제 그 어떤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센싱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도 할 수 있고요. 그 일반인들한테 가장 익숙할 만한 사물 인터넷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핸드폰 뭐 기기도 어떤 일종의 사물 인터넷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버나 뭐 누구 같은 이제 AI 스피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요새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뭐 온도 같은 것도 알려줘가지고 뭐 자동 조절도 되죠. 그런 것도 일종의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오케이 구글 해가지고 뭐 예. 오케이 구글 라디오 틀어줘 막 이런 거 했을 예. 때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전부 사물 인터넷에 예.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럼 아까 전에 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는 뭐 이제 전자 분야도 있고 이제 그리고 또 어느 분야가 있죠? 뭐 컴퓨터 공학도 예. 있고, 예. 뭐 다양한 분야들이 있죠.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직업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직업군에는 이제 요새 주로 많이 되고 있는 게 그 스마트 팩토리 쪽도 많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 스마트팜처럼 이제 기존에 좀 사람들이 했었던 것 중에 좀 단순 작업을 이제 프로그램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게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들 진행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네트워크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은 전자 쪽의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예. 아까 말한 그 인지 쪽은 이제 인공지능이랑 밀접한 관련이 쪽이고, 많기 예. 때문에 그쪽도 되게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예. 자, 이제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직업분들이, 사물 인터넷 직업분들이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이게 뭐 어느 회사를 가냐에 따라서 예. 많이 다를 수가 있긴 한데 예. 뭐 스타트업에서는 사실 좀 다양하죠. 뭐 연봉이 3천만 원부터 뭐 오. 7천만 원까지 예. 해가지고 스톡 옵션을 따로 주기도 하고 예. 아니면은 뭐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갔다고 하면은 예. 학사 초봉이 한 4,500 전후로 이렇게 되고요. 4,500 초반. 예. 와. 그리고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뭐 석박사를 하고 갔다 하면은 예. 7,000 이렇게 전후로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 정말 나는 돈 좀 한번 만져보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러면 제일 어떤 분야를 공부하는 걸 가장 추천하세요? 사실 이게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아무래도 좀 연구개발직으로 연구개발 쪽으로? 요즘 뭐 가장 핫한 인공지능이라던가 인공지능. 아니면 이제 빅데이터의 서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설계 능력을 갖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하면 아무래도 좀 많이 뛰긴 하겠죠.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예. 분야는 정확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 자동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인공지능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차가 가다가 예. 이제 보면 이제 앞에 차가 있네 해가지고 자동으로 차선 바꿔주고 이런 것들 만드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만든 이제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한 이후의 서비스 얘기고 저는 딱 사실 카메라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 뭐 이제 카메라가 앞에 차가 있으면 차가 있다 피해라까지 신호를 보내줄 수 있게 예. 앞에 뭐가 있어 딱 이런 것까지 알려주시는 것까지 한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드론 같은 게 이제 딱 지나가다가 이제 막 나무나 이런 것들을 예. 뭐 피하듯이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카메라 인식 센서를 만드신다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센서들이 이제 하드웨어 환경이 일반 컴퓨터보다 좀 안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공지능의 압축 기술 그쪽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그러려면 카메라에 관한 지식도 꽤 많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무래도 전공이 이 머신 비전이다 보니까. 머신 비전이다 보니 사진도 잘 찍으시나요? 사진은 제가 잘 못 찍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사물 인터넷 기술들을 그럼 카메라 같은 것도 뭐 예를 들면 그럼 사물 인터넷 쓰는 특별한 카메라나 뭐 이런 기기들이 있나요? 사실 특별한 카메라를 사용해야 되는 환경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HD 정도의 이렇게 카메라를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대신 이제 뭐 여러 대를 달아 쓴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게 뭐죠? 지금 뭐 축구공 같이 생긴 것도 있고, 파란색 무슨 조그만 집 같은 것도 있고, 집 같은 종류는 많네요. 이거는 뭐 무슨 안에 필터 같이 생겼어요. 이건 뭐지? 필터 같이 생겼는데 얘는 두 개가 달렸네. 눈 같이 생겼어요. 눈. 와. 얘는 뭔가 사이즈가 큰 게 보니까 저기 있는 애가 합체했네요. 지금 크네. 뒤에 무슨 등 같은 것도 있어요. 얘는 무슨 버튼 같은데 꼽는 이상한 무슨 요거 갖다 이렇게 긁는 건가? 자, 신기한 버튼 같은 것도 있고요. 자, 대표님 이 제품들이 굉장히 신기한 게 많은데, 이건 스펀지 같이 생겼는데 칩을 꽂게 돼 있네요. 생기게 치기 얘가 여기 딱 꽂는 건가? 이 신기한데, 이거 어떤 제품들인가요, 대표님?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아두이노라는 제품들과 그리고 이제 사물이 세상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센서들입니다. 예. 어떤 센서들인가요? 지금 이 제품이 이제 그 딱 저희 인간의 딱 머리 부분을 할 수 있는 이제 딱 이 센서들을 모아주는 하나의 소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다양한 센서들이 이렇게 부착이 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락기에 붙어 있는 조이스틱 아시죠? 네, 조이스틱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축구공 같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달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뭐 복도 같은 데 나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잖아요.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인체 감지 센서인데, 이제 적외선이 이제 사람이 왔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이제 누가 왔다 아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센서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 센서인데, 이제 자동차 후진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삐삐삐삐삐삐삐 하시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까이 가면 알려주잖아요. 그런 게 이런 초음파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거리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제 마이크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이 보드가 말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센서들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블루투스 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통해서 블루투스 통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또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조이스틱 핸드폰에 달아가지고 게임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도 가능한가요? 예, 뭐 그렇게 해서 간단한 게임기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이건 진짜 조이스틱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카트라이더 할 때 쓰면 이거 딱일 것 같은데. 이건 그러면 초음파 센서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걸 차에다 이게 지금 뭐 음량 같은 걸 싸가지고 위치를 감지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그 소리 같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벽에 부딪히면 다시 반사되는 특징이 있잖아요. 뭐 박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동굴에서 틱틱틱 튀기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핸드폰에 킨 것은 뭘까요? 그래서 이런 센서들과 제품들로 이제 저런 그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기청정기를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미세먼지들을 감지해가지고 얼마인지 알려줄 수 있는 미세먼지 센서가 달려있고, 미세먼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저기 공기청정기 제품이 있는데, 그런 공기청정기 제품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삼성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이제 이렇게 앱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해. 이제 4차 산업하면 사람들이 이제 미래 기술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4차 산업을 해야지 이제 주변 저희 학생들이 이제 나는 이제 미래 기술을 꿈꾸고 미래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서 이제 4차 산업의 꿈을 많이 꾸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4차 산업의 그런 4차 산업 중에서 사물 인터넷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좋은 편이죠. 아무래도 이제 5G도 개발되고 이제 인공지능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이용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AI 스피커를 통해서 뭐 어느 미용실 같은데 이제 그 예약을 한다던가 이런 걸 구글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있죠. 스마트 시티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서비스들이 사실 이런 좀 IoT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뭐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이런 류들의 이제 서비스들도 많다 보니까 어. 아주 이제 전망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사물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네요. 아, 예. 그러면 지금 이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직업들이 우선 예.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직업들을 딱 이제 어떤 포지션 이렇게 한번 좀 몇 개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이런 사물을 만들어내는 전작가 포지션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거를 통신해서 이제 서버랑 이제 통신을 하고 그걸 인지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컴퓨터 공학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인식하고 뭐 어떤 행동을 하는 인공지능 쪽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 사람과 사물이 어떻게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지 어떻게 사람이 이 사물을 사용할지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이제 HCI나 UX 파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이 카메라 센서 예. 이쪽은 예. 지금 어떤 분야에 속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쪽에 사실 속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 CS 쪽 이렇게 베이스로 하고 컴퓨터 공학 쪽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인데요. 이 직업들을 예. 얻기 위한 과정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고 어떻게 이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많은 과들이 사물 인터넷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런 세상을 인식하는 센서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제 보통 물리학과나 전자과 쪽으로 많이들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물을 만들고 싶다 하면 이제 전자공학 쪽 그리고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하고 싶다 컴퓨터 공학 쪽으로 많이 가고요. 인공지능 쪽으로 하고 싶다면 뭐 물리, 수학, 컴퓨터, 전자 이런 곳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사물들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사용자가 사용하게 할지 하면 디자인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물 인터넷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직업으로 가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원하는 전공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전공을 얻는 과정까지도 굉장히 이제 좀 학생들한테 막막하잖아요. 막막하죠. 학생들한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분야에서 학교 때 내가 이런 거였으면 진짜 학교 잘 갔을 텐데 이런 거였으면 내가 진짜 면접 점수 1등 받았을 텐데 했을 만한 그런 추천해 주실 만한 활동 같은 것들이 있나요? 요새는 이제 이따가도 보여드릴 텐데 아두이노나 아니면 라즈베리파이처럼 이제 교육용으로 이런 키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도 만들어 보고 내가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인터넷에도 이제 강의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현재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런 직업에 계신 분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유튜브 시대라서 유튜브에서 모든 걸 만나볼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말도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사물 인터넷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사이트 같은 것도 있나요? 사실 이제 이런 정보들은 요새 이런 튜토리얼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구글에다가 내가 만들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그 만들 수 있는 소스 코드나 설계도 제품 구성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키트화해서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딱 이제 전기차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그리고 이제 핸드폰 하면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는데, 그럼 사물 인터넷에서 딱 떠오르는 대표 기업하고 이제 그런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쉽지가 않은데요. 대표님? 어떤 유명한 기업이나 리드하고 있는 기업이나 어떤 아무래도 구글이 이제 가장 많이 리드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구글 같은 데는 목표가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이나 아니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스마트 홈 쪽으로 해서는 사실 뭐 많이 하는 데가 그나마 삼성 같은 이제 기업들이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그런 대기업을 갔을 때 사실 일반적으로 다른 데보다 사물 인터넷 하면 뭔가 이제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봉도 더 높나요? 아무래도 각 뭐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업이기도 하고 연봉도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다른 직업보다 이렇게 좀 더 그런 직업 그런 그런
채용 공고가, 왜냐면 제가 예. 생각했을 때 이런 사물 인턴이라 했을 때 굉장히 큰 회사들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채용이 많은 편인가요? 채용은 많은 편이죠. 되게 하고 있는 일들은 각 다양한 분야에서들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이제 근데 사물 인터넷을 하는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이제 각 전공자들을 데려와서 사물 인터넷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제 좀 학생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그런 좀 이제 어떤 뭐 컴퓨터 공학이나 전자공학 같은 뭐 이런 전공을 하고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보통. 아, 지금 보면 대표님은 이제 사물 인터넷 딱 이제 뭔가 마음이 정돈돼 있으시고 굉장히 카마신데, 이제 보면 이제 굉장히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사물 인터넷만 보고 이제 일직선으로 가고 계신 분 같이 보여요. 아, 예. 근데 자, 이제 그러면 궁금한 게, 대표님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 지금 이렇게 사물 인터넷을 하게 되신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나는 오씨 세계를 조종할 거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진로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공부해 오시고 왜 이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러 가기 전에 불을 끌어가기 귀찮다던가, 아니면 세탁기가 언제 다 돌아가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쪽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 했었던 게 이제 아마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좀 정말 누워가지고 이제 TV 보고 있는데 일어나서 불 끄기 싫어가지고 이제 그걸 하셨던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동생이나 이제 자기 그런 지인, 뭐 이제 가족을 부르는데 그거 대신 이제 기계를 끄고 싶어요. 혹시 혼자신가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으로 이제 그걸 직접 끄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죠. 더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그게 언제, 그런 꿈을 가진 게 언제세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대학교 때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는 좀 사실 흔한 거긴 한데, 이제 박수를 치면 불을 꺼준다던가, 아니면 세탁기 진동을 감지해서 진동이 끝나면 이제 세탁기가 다 돌아갔다는 걸 이제 앱으로 알려준다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집에 가면 박수를 치면 불이 꺼지고, 이제 또 어떻게 하면 세탁기가 꺼진다고요? 그 세탁기의 진동이 멈추면 이제 제 핸드폰 앱으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그거 개인적으로 앱 같이 다운받을 수 있나요? 네, 이걸 개인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이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품이 하나라서. 제품이 하나라서 그 상용화는 제품만 할 가는 수 겁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저 집에서 이제 딱 들어가자 박수 치면 불이 켜지고,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세탁기 진동이 딱 끝나자마자 알림을 주고, 저도 이런 거 필요한데 이런 거 하나 개발을 맡기면 얼마 정도 비용이 되나요? 개발을 맡기면요? 사실 제가 이런 걸 딱 필요하다. 예. 이걸 집에 되게 해달라 하면 얼마 정도 드는 겁니까? 사실 이게 양산을 하고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단가가 되게 세긴 한데, 만약에 제가 그런 걸 만든다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2천만 받지 원,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박수 팍 하면 불 꺼지고 이제 뭐 이제 집에서 어떤 게 있으면 알림이 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냥 점점 미래가 오면서 일반적이구나 했는데 굉장히 비싼 거였군요. 역시 미래를 미리 체험한 건 정말 비싼가 봐요. 자, 이제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양산된 걸 쓰다 보니까 그런 애드온 제품들은 사실 요새 한 5만 원, 한 10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의 회사의 그런 상황도 궁금한데요. 이제 대표님이 지금 이제 사물 인턴이라는 영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이 조금 넘었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만든다기보단 거기 들어가는 핵심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부품 제조 쪽에 가까운 소프트웨어 쪽 엔진에 가까운 것들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네요.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매출 규모는 사실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이 베이스다 보니까 매출보다는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그걸로 개발을 하는 역할을 좀 많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런
연구 베이스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돼서 인건비 정도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연구비라는 게 지원을 통해서 계속 들어와서 이제 예, 그런 것들로 이제 그런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충당하신다는 건데 예, 예. 이런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부에서 나오는 건가요? 예, 요새는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학생들이나 졸업한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쉽게 이렇게 트라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많이 나오고 좀 더 이렇게 잘한다 싶으면 기업 쪽 펀딩이나 뭐 그런 데서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 정확히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저희 일상 속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데 아마 지나가다가 이제 자전거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보시거나 킥보드 같은 게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일종의 사물 인터넷 기능들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걔네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담겨 있고 실제로 사용자가 돈을 내면은 뭐 열리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많이 사용되고요. 공유 자전거처럼.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뭐 집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최근에 지어진 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홈 기능들이 좀 들어있어가지고 뭐 에어컨이나 커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앱을 통해서 이렇게 조작도 가능하고 이제 그런 것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차키 갖다가 이제 모든 걸 조정을 막 핸드폰으로 이제 스마트 예. 차키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차를 시동 걸고 막 이런 거는 되게 신기하잖아요. 아, 예, 예. 이제 그런 것들도 들어가는 건가요? 예, 뭐 그런 것들도 일종의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이제 창업을 하신 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예. 하셨고 이제 정말 장비를 구하시기 위해 정말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양한 고생도 해보셨다고 하는데 예. 지금까지 이제 사물 인터넷 하시면서 이제 느끼는 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제가 상상한 물건을 바로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테스트도 해볼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런 좀 그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최전방에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이런 서비스 같은 거를 만든다는데 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들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을 꿈꾸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많은 역량들이 뭐 요구가 되기도 아주 다양한 역량들이 뭐 통찰력이나 관찰력 아니면 이런 논리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학창 시절에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요새 센서 같은 것들이나 아두이노 같은 키트도 많이 팔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이렇게 상상하는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공적이고 딱딱한 느낌인데, 자, 저기 친구도 있어요. 자, 이 친구들한테 이제 영상 편지 느낌으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형이나 오빠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꿈꾸는 학생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영상 편지요? 쉽지 않네요. 띠리리. 자, 해볼게요. 자,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물 인터넷 꿈을 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편지를 대표님 남겨주신대요. 자, 대표님의 영상 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사물 인터넷을 꿈꾸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좀 이런 학창 시절에 많은 활동을 통해서 좀 창의성 같은 것도 길러보고 이제 센서나 이런 부품 같은 거는 이제 키트로도 많이 팔고 하니까 아마 쉽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하면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4차 산업에서 가장 대표 기술 중 하나인 사물 인터넷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김영준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졌나요? 자, 다음번 인터뷰를 위해서 자, 여기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